예, 한동훈의 쿠데타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한동훈의 쿠데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윤 대통령을 자기 독단으로 의원총회도 열지 않고 다른 의원들이라든지 중진들이라든지 내지는 당원들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갖다가 제명하겠다라고 날뛴 겁니다. 그러다가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윤리위원들이 당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원들이 국힘 당사 앞에 가서 정말 진을 치고 그야말로 한동훈 일을 질타했고 겁을 먹은 윤리위원들은 당사에도 나타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 모였다가 대통령을 갖다가 제명시킨 전례가 없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생각하자라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당을 지멋대로 전행하면서 대통령을 출당시키려고 제명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쿠데타는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발령했을 때 그 계엄을 발령한 이유 같은 것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계엄에 반대한다 어쩌고 해가지고서 결국은 또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런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면 당 밖에서 그리고 또 당 안에서 굉장한 어떤 호응을 받을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오히려 이 한동훈이를 갖다가 한덕수 총리를 내세워가지고서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려 한 이상한 놈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저거는 놈이 나라가지고서 오히려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배신자, 그러니까 시절을 죽인 브루투스보다 더한 놈 이렇게 지금 찍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더니 대통령께서 하야하지 않겠다, 그냥 법적 조치를 밟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또 그것도 실패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제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모두가 닭똥과 오리알이 된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래 네가 뭐 발언을 일으켜가지고서 뭐 친한계를 가지고 8수 이탈을 한다면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헌재에 가가지고서 그 법적 절차를 밟겠으니까 네 맘대로 하라 라고 하는 순간 한동훈이 이제 길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한 이틀 동안 숨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가지고서 공동 담화를 한다 날뛰고 정말 그렇게 날뛰는 것을 정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한덕수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하고 무슨 공동 담화 그거에 대해서 상의한 적 없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이가 한덕수를 내세워가지고서 친위 쿠데타를 해가지고서 자기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발각이 되면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모든 것이 다 실패했다. 법무장관 할 때부터 사실은 전혀 업적이 없어요. 법무장관 할 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제 뭔가를 했으면 그 업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법무장관 하면서 했다는 것은 국회 나가가지고 뭐 주모 이모 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없고, 그 다음에 또 수사를 제대로 한 것도 없어가지고 법무장관 할 때 이원석과 함께 불식한 수사를 한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다가 비대위원장 가지고는 비대위원 와서 공천도 사천을 하고 비례대표를 지멋대로 공천하고, 그 다음에 울산의 김상욱 같은 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그 송철호 똘마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공천해주고, 그래서 이런 거 한 거,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하면서 총선을 말아먹은 거, 이거밖에 없고, 또 아니 대표가 되자마자 또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겠다고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당을 혼란에 몰아넣고 지금의 사태를 일으킨 것이 바로 한동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결국 국민의힘을 망가뜨리고 대통령을 망가뜨린 이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마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거예요. 만고의 역적.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한동훈이라는 자가 있었다. 근데 이 자를 갖다가 윤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보고 이 자를 법무장관 시키고 비대위원장 시키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뭐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부활해가지고서 다시 뭐 끝까지 잘 된다면 저런 놈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걸 이겨냈다. 하여튼 한동훈의 반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시의 난이니 이괄의 난이니 뭐 이런 식으로 홍경래의 난이니 이런 난을 얘기하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도 왕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동훈의 난이죠. 근데 한동훈의 난은 정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장관도 시켜주고 비대위원장도 시켜주고 또 자기 당대표도 했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무슨 권한을 뺏은 것도 아니고 자리를 갖다 박탈한 것도 아니고 불만을 품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물론 감정적으로 사적으로 뭐 꼬인 데 있는지 그거는 변론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난을 일으킨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동훈의 권력 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이 한동훈이는 자기의 공동정권으로 인식을 하고 공동정권으로 자기가 한 축을 맡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뒀다. 윤정석 씨를 없앤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없애는 게 아니라 바로 한동훈이가 지가 법무장관 겸 민정수석, 법무장관 겸 민정수석 이런 어떤 위치를 갖고 싶어가지고서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고 이게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니까 말하자면 인사권까지도 검증하는 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인사라든지 실제 국정이라든지 여기에도 깊이 자기가 개입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이제 막히니까 아마 이걸 막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김건희 여사도 그걸 막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 당연하죠. 왜 지금 한동훈이가 거기 끼어듭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동훈하고 점점 사이가 벌어진 것 같고 사이가 벌어지니까 한동훈은 하지 않아야 될 어떤 그 원망, 하지 않아야 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자기 정권도 아닌데 왜 자기가 뭘 안 준다고 분노를 하고 원망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김대중하고 그리고 김종필 이거는 공동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김대중이가 당선되는 데에는 김종필이 없었다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분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되는 데는 그래도 안철수가 조금이라도 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를 비대위원장 옛날에 인수위원장 시켜주었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안철수는 말이죠. 자기가 인수위원장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한 자리를 하려고 하다가 아마 어떤 이유인지 결국은 정부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가 안 들어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냥 국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되고 어느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그래도 어떤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검사로 있다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옛날 이전 때문에 따라 들어가가지고서 그 핵심인 법무장관을 꿰찬 건데 이러한 한동훈이가 그야말로 윤석열을 향해가지고서 어떤 요구를 하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분노를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깽판을 치고 이거는 오로지 이제는 한동훈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모든 책임이 이제 한동훈에게 있다. 그리고 한동훈은 쿠데타를 일으키려다 실패했다. 근데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한동훈이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평생 사는 동안에 이제 한동훈에게는 정말 이것이 족쇄가 될 것이다. 주홍구시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깨끗하게 어떤 그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온갖 수법을 써먹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이제 제명을 시키겠다고 윤리위원회까지 동원해가지고서 마치 자기 그냥 사당인 것처럼 그래가지고서 제명을 시키겠다고 난리를 떨다가 제명도 시키지 못하고 완전히 당원들에게 막혀서 그 다음 윤리위원들조차도 한동훈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지금 무슨 이런 전례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수사가 지금 앞으로 한다고는 진행 중이고 탄핵 절차도 진행 중인데 무슨 이유로 제명을 시키느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제명한 예가 있느냐?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중해야 된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윤리위원회를 다시 모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얼마나 성급하고 얼마나 이 인간이 저급한 인간인가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당원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는 그런 신사가 됐고 따라서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간에 아마 한동훈이는 그 이후에 더 이상 이 당에 남아있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지율도 완전히 혼두박질 쳐서 이제 무가 됐어요. 나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자는 소멸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한동훈이 이렇게 소멸한 데는 한동훈의 어떤 그 쿠데타 이 쿠데타가 원인이 됐다. 옛날에도 쿠데타 일으켰다 실패하면 소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한동훈의 쿠데타는 실패했고 한동훈의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배반 이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하고 배반한 그 대가는 아주 쓰라리고 처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엽 TV입니다.